배종찬의 정치로 순서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룰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고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황상영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국회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 단독 강행 처리, 그리고 국민의힘은 모든 국회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소장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대전쟁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회의장이 중재를 못했죠. 결과적으로는 빅5라고 할 수 있는 의장, 부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또 가방위원장 중에서 모두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서로 절충과 중재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고요. 결국 국민의힘에 남은 것은 국회 부의장, 빅5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견제와 균형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를 했어야 되는 다수당이 양보하지 않은 그 상황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한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쳇바퀴 돌듯이 법안, 또 강행 처리, 또 특검법, 또 그리고 민주당의 방송 3법 등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9월 정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범야권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대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말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룰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고 국민 여론조사는 20% 반영하기로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그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총선 패배에 따른 민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전에 뭐 절충형, 승계형, 집단 지도체제 등 지금의 단일 체제를 바꾸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무산이 됐고요. 또 당원 100%를 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전당대회는 결국 비대위는 국민들의 민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등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연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등판을 위한 준비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헌법 84조로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전당대회 출마의 명분은 바로 2조 심판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헌법 84조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보장된 임기 또 탄핵 거론은 가당치도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하에 제스처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헌법 84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등판 가능성이 84% 이상 높아졌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84%라고 하셨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한다면 출마 선언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그리고 등판을 한다면 전대 구도는 어떻게 잡힐까요? 어대한이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투표로나 또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것은 지금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거론될 만한 또 대적할 만한 인물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전당대회 구도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우세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출마 선언 시점 언제로 보세요? 다음 주 우리 방송 시점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